안녕하세요. 국방 이슈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지식을 쌓고 유식해지자. 박창식의 K국방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벌어진 위헌 불법 계엄 사태를 다루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국방장관이 진두지휘해 위헌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육군 참모총장과 특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을 비롯해 최상층 육군 지휘부가 여기에 가담했습니다. 1공수, 3공수, 9공수의 단장에다가 707 특임 단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급 장교들이 또한 가담했습니다. 김영현 국방장관에서 육군 참모총장은 물론이고 대령급 지휘관까지 가담자 모두가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1979년에서 1980년 사이에 전두환 신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45년 만에 군이 정치에 다시 개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사 쿠데타는 끝났다고 생각했죠. 누가 쿠데타를 지시한다고 해도 군인들이 거부할 거라고 생각했죠.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계엄군 지휘관들한테 직접 전화를 걸면서 독려했습니다. 비상계엄을 건의했다는 김영현 당시 국방장관은 명령이다,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다 라고 지휘관들을 다그쳤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충암고 후배이며 계엄 기획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인데요. 이 사람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군인은 맞든 틀리든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다른 가담자들은 부당한 계엄이라고는 생각했는데 따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당시에는 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담자는 그 당시에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게 정말 후회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가담자는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머릿속에서는 부당한 계엄이니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따로 움직이더라. 부하들을 소집해서 지시받은 사항을 내가 곧바로 전파하고 빨리 출동하라고 내가 지시하고 있더라 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에서 명령하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게 몸에 배어서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고 하는 건데요. 이해가 되나요? 아무리 군대라고 해도 이해해주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룬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상영됐죠. 이 영화를 봐도요. 실제 인물인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이 쿠데타 참여를 거부하고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물론 세가 부족해서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요. 군인 가운데도 불법 쿠데타를 거부했던 의로운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번 12.3 계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주요 정치인들을 싹 잡아 넣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홍장원 차장은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기로 말하자면 국정원도 군대 못지않은 조직이죠. 법무부의 유혁 감찰 담당관은 비상계엄 소식을 접하고 즉시 사직서를 냈습니다. 12월 3일 밤 법무부 장관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유혁 담당관은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이 회의가 계엄 지시 때문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장관이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곧바로 회의장을 나와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불법 계엄 지시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밝혔죠. 이번에 고급 장교 가운데는 방첩사령부의 법무실장, 윤비나 대령 한 사람 정도가 불법 행위라고 계엄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선관위에 가서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거나 반출해 오는 행위가 적법한 것이냐라고 상관이 의견을 물으니까 윤비나 실장이 그것은 위법이라고 대답을 한 거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담화를 할 때 저는 이건 아니다, 엉뚱하다라고 즉시 느꼈습니다. 헌법과 법률 조항을 맞는지 틀리는지 찾아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만이 아니죠.
그날 계엄 선포를 접한 국민 대부분이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계엄 지시는 불법 부당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국군의 사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왜 이 장교들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계엄 사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가담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어떻게 움직였나와 같은 구체적인 전말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겁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그것과 함께 저는 한국군, 특히 한국 육군에서 군대 문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문화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흔히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명령에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관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대도 시민사회의 원리를 존중하고 따릅니다. 시민사회에서 불법이면 군대에서도 불법입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쿠데타를 지시했다고 군 지휘관들이 일사불란하게 병력을 출동시킨다고요? 다른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군대 문화의 개념은 무엇인지, 외국 사례는 어떠한지, 그리고 한국군 군대 문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진형 해군 제독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군대 문화에 초점을 맞춰서 대한민국 군대를 말한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미군은 장교로 임관할 때 장교는 국내외 적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한 것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선서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한 미 8군 사령관을 지낸 버나드 샴포 예비역 중장의 사례가 또 인용되어 있는데요. 장교는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판단해서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명령을 받는다면 스스로 판단해서 거부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그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군에는 실제로 불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명확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인종차별 금지와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진압하라 라고 군에 지시를 했는데 마크 밀리라는 미군의 합참 의장이 이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군은 시민을 진압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적한테서 국가를 방어하는 게 임무라고 밀리 합참의장은 말했죠. 밀리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고도 합참의장 임기를 채웠고 그리고 명예롭게 전역했습니다. 미국 사례를 보면 우리와는 군대 문화가 많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군대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군대가 후진적인 문화에 여전히 젖어 있는 것입니다. 군대 문화의 원리는 봉건왕조 시대의 군주의 군대와 근대 민주공화정에서 국민의 군대가 다릅니다. 군주의 군대는 주권자인 군주한테 예속돼서 군주 한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조직입니다. 대개는 귀족이 장교를 맡고 하급 병사는 농노나 용병으로 구성합니다. 장교는 하급 병사한테 판단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무조건 복종해라, 절대 충성해라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근대 이전에 왕이 지배하는 군주의 시대는 군대라고 하면은 모두 왕의 군대였죠. 국민의 군대는 이것과 좀 많이 다른데요. 1776년에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식민지 주민들이 민병대 형태로 국민의 군대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는 독립전쟁이 왕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민혁명인데요. 식민지 주민들은 귀족이냐 평민이냐 신분을 가리지 않고 군대를 조직해서 영국과 맞서 싸웠죠. 프랑스 사례도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역사적으로 두 번째 국민의 군대가 탄생했습니다. 프랑스 시민들이 혁명을 통해 수립한 민주공화정을 외국이 무너뜨리려고 하자 공화정을 지키려고 군대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오늘날에도 1789년 시위대가 바스티유 감옥을 부순 날을 국군의 날로 정해서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군대는 국민 개병제가 특징입니다.
국민 모두가 병역 의무를 대개 담당하죠. 장교와 병사 사이에 귀족과 평민이라는 신분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군대가 고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한 규칙과 방법을 택하는 점을 제외하면 군대도 국가 다른 영역과 똑같이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군대가 시민사회와 동떨어진 섬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일원인 거죠. 이런 차원에서 군인은 제복을 입은 민주시민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군인한테 이 개념을 강력하게 교육하고 있죠. 오늘날 독일에서는 군인도 일과 시간 이후에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자유를 부여할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군대도 시민사회 윤리에서 예외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문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미군 합참 의장이 대통령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죠. 그렇게 되어야 맞죠. 우리나라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5조에 군인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의뿐입니다. 국민의 군대라는 개념을 이해하기는커녕 그 개념이 법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군인조차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군에서 국민의 군대 개념을 내재화시키려고 교육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대신에요, 한국군에는 옛 일본 제국주의 군대 잔재인 까라면 까라, 무조건 복종해라, 절대 충성하라 이런 문화가 여전히 강합니다. 여기에 역사적 배경이 좀 있는데요. 정부 수립 뒤에 육군의 1대에서 16대 참모총장까지 옛 일본군 문화에 익숙했던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들이 차지했습니다. 옛 일본 군대는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영역 전반을 쥐고 흔드는 군국주의의 본산이었죠. 군대 조직 내부 문화에서도 민주주의는 매우 약했습니다.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한국군은 무기체계와 전투교리는 미국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군대 문화는 옛 일본군 스타일이 오랫동안 유지됐습니다. 그 잔재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1960년 박정희 육군소장이 5.16 대타를 일으킬 때는 김종필을 비롯한 육사 8기생들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1979년,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는 육사 11기를 중심으로 육사 사조직 하나회가 주축을 이뤘죠. 이번 12.3 사태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된 고급 장교들이 모두 육사 출신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학교 한 군데 출신자들이 쿠데타를 3번씩이나 일으킨 셈이죠. 육군에서는 육사 출신이 가장 엘리트 집단입니다. 육사 출신 장교들 사이에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어떤 문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폐쇄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때로는 사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인사에서 요직을 독점하기도 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 김병주 예비역 대장이 있는데요. 이분이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내란 혐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현역 군인 시절에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전역하고 야당으로 가니까 전직 연합사 부사령관 친목 모임인 연우회라는 모임에서 회원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 정치 조직도 아닌 친목 모임인데요. 회원이 여당으로 가든 야당으로 가든 무슨 상관할 일은 아니잖아요. 친목 모임이니까. 육사 출신 고급 장성들이 정치나 사회 문제 인식에서 어느 한쪽으로 얼마나 많이 치우쳐 있는지 이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저는 3가지로 봅니다. 첫째로는요, 12.3 계엄 사건 가담자를 엄정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불법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한때 성공했죠. 이번에 불법 행위에 가담한 군인 가운데도 잘 되면 혹시 별 하나 더 달지 않을까라고 기대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면 주인공 전두환이
성공하면 충신, 실패하면 역적이라고 외치는데요. 성공만 하면 불법 행위라도 모든 게 용서되고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군인들이 이런 식의 잘못된 한탕주의를 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요, 군인은 군사 반란을 비롯한 불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해줘야 됩니다. 현행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법률 24조는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불법 지시를 금지한 거죠. 이런 규정만으로도 불법 지시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군사 반란과 같은 불법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법에 명시해주면 효과가 훨씬 강력해지겠죠. 군인들이 불법 지시를 받았을 때 고민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셋째로요, 군대 문화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가령 육사 출신들이 거듭 쿠데타를 일으켰고 폐쇄적인 엘리트 문화가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사와 해사 공사를 따로둘 게 아니라 국군 종합사관학교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 이런 방안으로 시행해보자고 검토한 적도 있죠. 또한 군인들이 헌법과 민주주의, 또 군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사관학교는 물론이고 각종 군인 교육기관에서 해당되는 교과목을 도입해서 강력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는 내란의 캠프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들 부대를 해체하거나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확정한다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또 조만간 다음 정부가 들어서겠죠. 그런 단계에서 가칭으로 국민의 군대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군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처방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군사 쿠데타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